네, 정치 속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놓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권 주자들 간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과 함께 입장들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대권 주자들 입장 육성으로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예.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승복한다고 했잖아요. 예. 헌법적 질서는 질서대로 잡더라도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1위 후보, 예. 문재인 후보는 찬성하는 것 같고 이재명 시장하고 또 안희정 지사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상대 입장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마지노선이랄까요? 그게 3월 13일인데 네. 불과 2주일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자, 승복 또 아니면 불복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는데 네. 지금 오늘 그래픽에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작년 12월에서는 확실히 바뀌어서 네. 뭔가 기각되면 혁명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그렇죠. 탄핵 기각되면 승복 얘기를 하고 안희정 지사는 약간 애매하게 그리고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는 문재인 캠프에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네네. 이건 탄핵이 인용되는 게 틀림없다라는 그런 내부 판단을 내렸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이제 경선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즉각적으로 선거인단을 경선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가 들어갈 텐데 네네. 거기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폭넓은 입장을 헌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하고 다음에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승복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약간 좀 네. 다른 스탠스를 좀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게 면에서는? 거의 어떤 시점하고 일치하냐면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를 가지고 일했다라고 네. 해서 한번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의 지지율이 인터넷상에서 하락했죠, 그 상황에서. 소위 또 문바들로부터 공격도 예, 받고 예, 하면서 지금은 뭔가 이 집토끼랄까요? 이런 쪽을 좀 단속하는 게 낫다. 조금 아쉬운 입장입니다만 네네. 지금 현재 그런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정치 경험이 없고 그렇죠. 본인이 보수라고 여기저기 나와서 합니다만 이분은 이제 보수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게 네. 뭔가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보다는 네. 바꿔가겠다 또 혁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자기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내 경선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네. 뭐 조금 당 입장과 지지자들의 입장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 안희정, 이재명 두 분은 조금 뭐 지지자들 뜻에 맞춰야 내부 경선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고 뭐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네. 탄핵 여부에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박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뭐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그 상황에서 딱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딱 두 가지 길만 있는 거죠. 네. 3월 14일 날 만약 탄핵 기각이 되면 아마 그날 즉각 집무실로 복귀해서 그렇죠.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또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기록을 보니까 네. 그날 저녁에 당시 고건 총리의 대행이죠. 네. 고건 총리 대행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저녁에 만찬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탄핵이 기각되면 비슷한 코스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 전직 대통령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삼성동 자택으로도 가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른 정치 차기 대선에 나갈 사람들이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는 나도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승복한다라든가 뭔가 이러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여러 가지 혼란이랄까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또 우려되는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항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기각되면 그건 네, 집무실로 돌아와서 하고 또 설사 이게 인용이 되더라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그런 품위를 좀 네네.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리포트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네. 대권 주자들별로 뭐 집회에 장외 집회에 예. 뭐 여나 야나 참여하는 분이 있고 또 불참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예. 이 나름의 정치적 셈법이 있겠죠.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론조사가 이대로 이어지면은 네.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한 80일 후에는 청와대에서 당장 직무를 할 그런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오늘도 촛불 집회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그런 집회에 나가서 또 이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거죠. 네. 이런 걸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마이클 브린이라고 한국의 외신기자협회장을 지낸 사람이 우리 신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 예. 이거는 지금 촛불 집회에서 나온 이런 민심이 자칫하면은 한국의 허약한 법치를 깨뜨릴 수도 있고 계속된 혼란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네네. 또 뭐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이 다들 뭔가 좀 생각하는 바는 있겠지만 이제는 네.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예. 자제하고 네. 그 뜻을 좀 모아서 조금은 네. 기다리고 그리고 여기 헌법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모든 프로세스가 법치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금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승복하고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네. 이게 지금 뭐 60년, 70년 된 대한민국의 그런 국민이 보여줘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국민에서 제대로 반영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습니다만 네. 또 여론을 뭐 너무 뭐 과열되게 한다든지 뭐 끌려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 의원 잘 들었습니다. 네. 네,